자, 여러분은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합니다. 차를 세우고 팔다리를 뻗으러 차에서 내립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름다운 일출이 보입니다. 와, 잠깐만요. 하늘에 태양이 3개 있어요. 눈을 비벼보지만 소용없어요. 여전히 하늘에는 3개의 밝은 태양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의 태양이 3조각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태양 2개가 더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썬독, 환일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서리가 심할 때 발생합니다. 하늘의 작은 얼음 결정체가 빛을 굴절시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늘에서 하나가 아닌 3개의 밝은 점을 보게 되죠. 이 현상은 햇무리와 비슷합니다. 햇무리는 보통 태양 주변에 나타나는 커다란 원입니다. 밤에도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가로등을 보세요. 그 주위에 밝은 원이 보일 거예요. 때때로 햇무리는 더 멋진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공기 중에 얼음이 많으면 빛은 더 휘어집니다. 거울이 여러 개 있는 방에서처럼요. 그러면 사람 눈 모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가짜 일출이 발생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니 동이 트기 시작하고 태양 가장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조금 더... 그런데 잠깐! 태양이 하늘에서 녹아버리기 시작해요. 잠시 후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1분쯤 지난 후에 진짜 태양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태양이 3개로 보이는 것과 같은 빛의 곡률 효과입니다. 이번에는 빛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휘어진다는 것이 다르죠. 그리고 실제 태양 대신 하늘에 있는 얼음 결정체에 반사된 태양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3개의 태양이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일출은 실제로 발생합니다. 지구에서는 아니지만 340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서요. 중심의 태양 크기의 거의 2배인 별이 숨어있는 항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별 주위를 도는 2개의 작은 별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아령처럼 보입니다. 이 이상한 세계에도 행성이 있어요. 이곳에서 해질녘과 새벽에는 실제로 3개의 태양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일몰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갈 수 있다면 데이트는 아주 성공적일 거예요. 갈 수만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집에서 천둥번개 소리를 들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집 안에 모든 불이 꺼집니다. 옆방으로 이어지는 문 밑에서 밝은 파란색 불빛이 보입니다. 문을 여니 농구공만한 크기의 구형 번개가 보입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가끔 작은 번개를 옆으로 발사합니다. 몇 분 후 공은 여기로 들어온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은 방금 구상 번개를 목격했어요. 이름 그대로예요.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관찰되었고 매번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1753년 경험이 많은 선원이 배의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밖을 내다보았고 물 위에 커다란 파란 불덩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원들은 이 신비로운 구체를 따라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향을 바꾸기도 전에 구체는 엄청난 속도로 위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0개의 대포에 맞먹는 강력한 폭발이 있었어요. 폭발로 인해 배의 돛대 꼭대기가 찢어졌고 어떤 선원들은 충격파에 의해 뒤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순식간에 구체는 사라졌어요. 특이한 유황 냄새만 남긴 채로요. 그리고 최근 한 가지 사례가 동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뇌우가 치는 동안 구상번개가 한 여자의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파란 공이 여자의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 후 번개는 벽 안에 전기 배선으로 방전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구상번개는 여전히 미확인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몇몇 과학자들은 심지어 연구실에서 구상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구체는 안정적이지 않았고 목격자들이 묘사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 구름은 공룡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양이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건 구름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요. 저건 그냥 유방운이에요. 그 모양은 정말로 땅바닥에 내려앉으려는 구름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피할 곳을 찾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구름은 심한 뇌우가 올 징조입니다. 이러한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단의 얼음 결정과 하단의 건조한 공기로 이루어진 많은 습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층 사이에 수직 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류는 구름이 마치 인간의 뇌 모양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리고 이 거대한 구름은 도시 전체를 뒤덮을 돔처럼 보입니다. 사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구름이 넓은 지역을 덮고 그 위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가끔 이런 구름의 앞면은 이상한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진에서처럼요. 여러 개의 거대한 스파게티 구름처럼 보여요. 거대한 구름벌레 같기도 하고요. 이 현상은 호주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나팔꽃 구름이라고 불립니다. 강한 바람이 양쪽에서 구름의 일부를 뒤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커다란 공기 반죽이 두꺼운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가끔 하늘에서 새대로 만들어진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저 구름은 빠르게 움직이며 모양을 바꾸네요. 더 투명해졌다가 다시 더 촘촘하게 짙어집니다. 새들이 마치 어떤 종류의 춤이나 공연을 선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아래에 모인 관중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보호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새들이 그런 구름 모양으로 모이게 되면 맹금류를 위협할 수 있거든요. 독수리나 매는 셀 수 없이 많은 새들 사이에서 하나의 목표물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새들은 서로를 감싸면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이런 구름은 배고픈 포식자도 두렵게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을 위해서 우리는 새의 시각에서 지구를 바라보겠습니다. 밤에요. 우리는 중동으로 향합니다. 여기 커다란 사막이 있는데 완전히 어두워요. 한 지점만 빼고요. 밝은 오렌지 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원입니다. 다르바자 분화구입니다. 거대한 가스버너 같아요. 수년 전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가스를 발견했고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땅을 파보니 빈 공간뿐이었어요. 그 공간이 무너졌고 분화구가 만들어졌어요. 분화구는 축구장 반만큼 넓고 5층 건물만큼 깊습니다. 분화구 틈새에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종종 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기 때문에 가스는 그들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그 원천을 고갈시키기 위해 이 가스 줄기에 불을 붙이기로 했어요. 하나의 불꽃이 튀었고 분화구는 10m 높이의 불기둥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화재가 하루나 이틀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저승으로 통하는 문은 여전히 활활 타고 있습니다. 불길은 거의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2013년 한 남자가 최초로 불타는 분화구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양한 샘플을 수집했고 과학자들은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박테리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끝없이 불타는 이 프라이팬의 바닥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또 하나의 신비로운 현상은 사막에서 발견됩니다. 모래폭포죠. 바람이 많은 모래를 협곡 가장자리로 가져오면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효과를 100번 증폭시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래폭포가 됩니다.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물은 한 방울도 없지만요.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이 임박한 모래 폭풍을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상은 겨울에만 볼 수 있어요. 얼어붙은 강이 보이죠? 그리고 얼음 밖으로 이상한 돌들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돌이 아니라 악어의 코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얼음 아래에서 튀어나올 수 없고 여러분을 한입 베어 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동물이 위험에 처한 것도 아닙니다. 악어는 물속에서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끊임없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얼면 이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어는 심한 서리가 내리기 전에 코를 내밀고 몸의 절반을 표면에 유지합니다.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죠. 게다가 얼음과 차가운 공기는 체온을 내려가게 해서 신진대사가 늦춰집니다. 악어는 춥고 배고픈 시간을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이 악어 얘기는 실화예요.